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0일 최병우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 관련한 수사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검찰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경찰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수사를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느냐 하는 볼멘 소리들. 차라리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그래라 그러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그 계층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일부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 뭐 이런 게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인사 문제나 이런 게 엮여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도 아니 도대체 검찰에서 검찰총장을 하고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냈던 사람이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 문제 하나 매듭을 짓지 못하나 하는 불만들도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제가 피로감이라고 했는데 뭐 말로만 뭐 이재명 의원 수사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 2달 반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대선 후까지 하고 보면 그리고 수사기간까지 보면 굉장히 긴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따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에 이제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하거나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우리도 협력할 명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가셔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얘기를 잘해달라.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농담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비공개 면담을 그 이후에 했는데 거기서도 정치보복성 수사, 탈북어민 북송사건 수사 등 이른바 북풍몰이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호섭 민주당 대변인이 나중에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협치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으로서 다수 의석의 책임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자 이런 검찰 수사, 경찰 수사 이런 것들을 지금 자제하지 않으면 우리 협력 못하겠다. 아마 이런 식의 압박을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노골적인 압박이죠. 내지는 뭐 그만큼 급했다 민주당이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이 사법적 리스크 소위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 어차피 이제 8월 달에 되면 대표가 될 텐데 자,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사법적 리스크에 민주당이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뭐 체면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한테도 얘기하고 아니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불러서 이거 저쪽에 수사 좀 슬슬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얘기를 한다고 한들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안 한다고 지금 얘기한 마당에 개별 사건에 관해서 지금 검찰총장 없습니다. 지금 직무대행인데 얘기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걸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급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는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에 걸려 있는가 하는 걸 제가 그냥 대충 따져봤습니다. 우선 검찰에 한 3건 정도 걸려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있죠. 근데 이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과 관련한 배임 혐의 뭐 이것도 아직 안 끝났는데 그 외에 추가로 된 게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여기서 이 대장동과 관련한 김만배 씨가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이런 걸 관련해서 고발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7월 초에 다시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수사를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결론을 내기가 어렵죠. 이제 뭐 겨우 7월 뭐 초에 다시 사건을 배당했으니까 반부패 수사 3부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러니까 결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시작해서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 말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변호사비 진짜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따지고 보니까 수사의 진척도가 7월 초에 이태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한 거, 이게 지금 언론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7월 초에 압수수색했으면 지금 이제 겨우 압수수색물 뭐 분석 정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야 수사가 왜 이렇게 늦어져? 라고 체근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오늘 압수수색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한 3건 정도 돼 있는데, 그럼 검찰 수사는 왜 이렇게 더디냐? 이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윤석열 정부 출범한 게 5월 10일이고요. 그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하고 나서 검찰 수뇌부를 문재인 정부의 친정권 검찰들을 싹 바꿨습니다. 그것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배치해서 약간의 업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어떻게 수사할까 하는 거 좀 들여다보고 어쩌고 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으니까 그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 6월 말 7월 초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그렇게 되면 그거 압수물 분석하고 관련자 참고인 조사들 하고 이렇게 돼야 이제 본격적인 소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이거는요 언제나 걸릴까요? 아마 이거는 결국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죠. 서해 공무원 사건, 그 다음에 귀순어부 강제북송 사건, 이거는 뭐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에 이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의원 관련한 이런 검찰의 수사 사항은 이거는 굉장히 다소 좀 복잡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소환 조사 같은 것이 8월 28일 전당대회 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약간 의문부호가 있는. 그러나 그거는 압수수색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왜 빨리 못하냐 이렇게 비판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그런 정도의 사건들이 지금 검찰에 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지금 도대체 피로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뭐냐? 이재명 의원의 아들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에 관한 수사입니다. 이거 봤더니 올해 1월 달에 계좌를 압수수색했다군요. 은행 계좌를.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서 뭘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자 1월 달에 계좌 압수수색했으면요 아무리 오랫동안 이 계좌 압수수색물 분석했더라도 한두 달밖에 더 했겠습니까? 그러면 대선 때까지, 대선 뭐 직후에까지는 거의 완성됐을 것이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1월 말에 압수수색했으면 지금 거의 6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압수수색했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성매매 의혹도 그 관련 업소 가서 물어보고 어쩌고 하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는. 그러면 빨리 무혐의 종결해야지요. 없으면. 그런데 그 이후에 1월 말에 계좌 압수수색한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말로만 수사한다고 떠들어대고 그 이후에 실적이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바에는 나오는 게 없으면 빨리 털어라 이거. 그래야 원칙 아닙니까?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겁니까? 나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1월 말에 계좌 압수수색 했는데 지금 7월 말인데 지금까지도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 없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건 의혹 단계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저는 차라리 손 털고 딴 거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경찰의 수사 역량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런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하냐 하는 비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없는 거 자꾸 털려고 하는 것 아니야? 물론 1월 말은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봐주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졌었는데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소식이 없고 그렇다고 무혐의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거 한 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 바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게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기도 세금 횡령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잘 아시다시피 4월 4일 날 경기도청과하고 5급 공무원 배소연 씨 자택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100일이 지났습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이거는요, 그 7급 공무원이 관련해서 어디에 썼다 뭐 이런 거 다 공개했습니다. 그거 다 받아봤고요. 압수수색했고요. 그 다음에 5월 중순에 일주일간 음식점 등 129군데 압수수색 다 했습니다. 그로부터도 2달 지났습니다. 이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정말 저희 같은 사람 보고 아마 취재하라고 해도 공권력 주면은 한 달이면 해결할 일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이제 드디어 경찰이 김혜경 씨 관련 경기도청 법카 의혹에 관해서는 8월 중순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적어도 일정에 대해서 밝힌 겁니다. 그러면 오늘 7월 20일이니까 8월 중순이면 대략 한 20일 내지 20, 30일, 한 달 내로 이거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일정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7월 내에, 제가 7월 내에 소환조사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그때 제 짐작이었고요. 소환조사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야 8월 중순에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김혜경 씨만 소환해서 됩니까? 이재명 의원도 소환해야죠. 왜냐하면 이 회계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였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그것도 겨우 오늘,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막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중에 경찰이 밝힌 겁니다. 8월 중순에 김혜경 법카 의혹은 마무리하겠다. 이게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 일정이, 수사 일정이. 처음으로 나온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엄청 지금 늦었다. 도대체 법카 의혹 나온 게 언젠데. 원래 이거 공방이 벌어진 건 2월 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가. 길어야 한 2달이면 끝낼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오늘 경기도 남부경찰청에서 이 일정을 밝히는 바람에 좀 비판을 약간 좀 모면할 그런 틈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느려도 너무 느리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간단한 문제인 것이 바로 지혜치 합숙소 경기주택도시공사 이 문제입니다. 이거 잘 아시다시피 4월 말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30일에 지혜치 본사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것도 아니 4월 말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압수수색했는데 이거 뭐 분석하는 거 며칠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혜치 본사 압수수색을 6월 30일 날 했다고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CCTV 같은 것만 확인해 보면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웃집, 주민 이런 사람들 확인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거기에 평상시에 지혜치 합숙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혜치 사람들이 드나들었는지 아니면 이거 의혹이 뭐냐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기가 지혜치 합숙소냐 아니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사무실로 이용됐느냐 요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확인해서 아니다 그러면 빨리 이것도 털어야죠. 지혜치 합숙소 의혹 없다. 이거는 지혜치 근무자들이 거기에 뭐 합숙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와서 실제 뭐 숙식을 했다. 그러면 이 의혹은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털어야죠. 근데 왜 털지도 않고 수사에 진전도 없고 저희가 보기엔 아주 간단한 일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경찰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도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그럼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러냐? 그러면 나눠서 하든지요.
이거는 경찰 지휘부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결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붙잡고 있는다? 저는 그래서 피로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경기 남부경찰청, 경찰에서 과연 해결할 역량이 되는 거냐? 해결할 의지는 있냐? 그리고 수사는 하고 있는 거냐, 과연? 이런 대목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재명 의원이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 죄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생겼습니다. GH 압숙소 이 부분에 관해서 경찰이 일정을 밝혀야 된다. 언제 어떻게 마무리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도 의문이죠. 성남FC 후원금 의혹입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 관내에 있는 6개 기업이 무슨 일로 후원금을 언제 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가지고서 지금 재판에 넘겨도 유죄 확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5월 2일 날 성남시청, 두산건설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나왔다고요, 이미. 예를 들어서 알파돔 시티 같은 데는요, 알파돔 시티가 주차장 관련 기업입니다. 근데 이 주차장 관련 기업에 특혜를 주는 조례를 성남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열흘인가 뒤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알파돔 시티의 후원금을 직접 받습니다. 이거 거의 명확한 뇌물 아닌가요? 만약에 그 주차장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알파돔 시티가 5억 원을 냈겠는가? 그 조그만 회사가 5억 원을 냈겠는가? 그 다음에 두산건설, 네이버 이런데 거기 다 이런저런 인허가 특혜를 받았습니다. 성남시로부터. 그리고서 다 몇십억씩 냈습니다. 아니, 이런 관내 기업들이 그 관내 축구팀에 몇십억씩 후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실제 요 시점 외에는 몇십억씩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거 연관관계, 대가관계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이걸 이렇게 몇 달을 붙잡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의문이죠. 그러니까 안 나오면 그만두든가, 안 나오면 안 나와서 무혐의 처분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백현동 아파트 의혹, 이거는 아직 6월 15일, 16일 이런 때 압수수색 했으니까, 그러면 압수수색한 지 얼마, 한 달 좀 더 지났으니까 이건 조금 더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그 중에서 이제 법인카드는 8월 중순에 마무리한다고 밝혔으니까 이제 그건 빼면 3가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적어도, 한 2개월 반 내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없으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피로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여하튼 가타부타 결말을 내줘야 되는 시점이 이미 지난 것도 있고 지금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도대체 이 이재명 의원 관련한 수사는 되고 있는 거냐 안 되고 있는 거냐, 그 경과라도 좀 국민 앞에 보고해달라.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많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도 개략적인 진정 상황을 설명하고 뭐가 안 된다, 안 되면 빨리 무혐의 처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